지지율 현황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처음 들어오시거나 하신 분들을 위해서 NBS 여론조사는 전국 지표조사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유수의 여론조사 기관 4개가 매주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이 4개가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냐면 한 4천 명 정도 조사를 상담원이 직접 물어보는 전화예요. 전화 면접 조사인데 그 MBS 조사에서 지난주에 이재명 25, 윤석열 24였단 말이에요. 네. 지난주에는 그 전주에는 동률이었어. 24, 24로. 근데 이번 주 지지율 어떻게 됐을까요? 27대 20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오차 범위 밖에 밑줄 쫙.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추세는 윤석열이 하락세인 건 맞고요. 예. 다만 그 자동응답 ARS에서는 윤석열이 아직도 강세로 나오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번 주 그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나면 자동응답 ARS도 윤석열이 떨어지는 추세인 건 맞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응답률이 높다는 여론조사 25.2% 응답률 나왔습니다. 25.2%. 보통 리얼미터는 5% 넘기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 3.7, 여론조사에서 3.8. 이재명이 지금 윤석열을 일주일 사이에 1포인트 차이가 나던 거를 7포인트 차이로 벌렸다. 이렇게 이건 이제 알고나 계시고요. 그렇게 민주당이 안 도와주는데도 7% 차이로 벌렸어요. 자, 연령별로 한번 볼게요. 연령별로 보면은 이거 항상 중요한 게 10대나 20대, 30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인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대가 2반 됐다고 해도 이재명 귀한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가 잡고 있는 지지율들이 있어요. 예. 이재명 윤석열로만 비교해 볼게요. 18세에서 29세, 17대 10, 30대 28대 13, 13이야. 40대 49대 6, 50대 33대 21. 물론 60대 이상은 제가 살짝 포기했고요. 근데 이 상황이어서 젊은 층까지도 지금 아우르고 있다. 요거 일단 보여드렸고요. 하나 더 볼까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MBS 여론조사가 아니고 다른 여론조사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뭐냐면 차기 대통령 경제 부문 국정과제별 기대감. 이렇게 말이 엠브레인에서 재밌죠. 조사한 건데 국정 과제별 기대감. 기대감인데 전체 그래프가 이래 7개의 경제 분야 이렇게 쭉 놓고 봤더니 이재명 지사는 다 50%가 넘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민 주거 안정이라든지 부의 양극화 해소라든지 경제 발전과 일자리 확대라든지 경제이기 관리 체계 확립이라든지 노사관계 개선이라든지 재정 건전성 강화라든지 금융시장 안정이라든지 해서 윤석열을 압도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도대체 윤석열이 경제 위기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걸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저 경제 위기를 관리하는 체계를 알기나 해? 보수에선 이런 게 있죠. 아니 내가 한다니까요. 그 이후로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나 소나. 그럼. 유권자 전체가 이렇게 답을 했고요. 중도층들이 답한 게 있습니다. 중도층들도 이거 진짜 중요해죠. 왜냐하면 지금 뭐 캐스팅 보터라고 하면 중도층들일 텐데 그들이 봤을 때 이 경제 부문 7개 분야를 이재명이 압도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윤석열은 30%대 가장 높은 게 40.2%포인트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뭐 민생 경제 이야기가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잖아요. 정치인이 정치를 잘 알아야 되지만 사실 경제를 모르면 큰 정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은 실제로 보여왔던 게 있기 때문에 50%대를 이렇게 절반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놀라운 거죠 이게.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 지지가 한 30% 정도대 나온다는 거 이건 막연한 거죠 그야말로. 그냥 반문이어서 찍어주는 표. 그렇지. 그런 자 그리고 반사. 전체 그 대선 후보들 뭐 다수가 나와 있는 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이재명 라인에만 50, 다 50. 다 50대잖아요. 전체가 53.2. 나머지는 다 대부분 30대, 40대 정도. 그러면 거든요.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누구냐? 이낙연. 다 40%대. 평균으로 봤을 때 지금 맨 밑에가 평균이거든요. 자 그리고요. 음. 자 여러분들 이게 더 중요한데요. 심상정의 그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36.7로 윤석열보다 낮아. 요거는 이게 정의당의 현 수준이야. 요거는 후보들 중에서 누구 찍어라가 아니라 각각 후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대치를 점수를 매기게 하는 점수거든요. 중도층이나 특히 서민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정의당이 무능한지가 저기서 나타나는 거야. 어? 실제로 지금 부의 양극화 해소만 40% 가깝게 근접해 있고 특히나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든가 또 뭐 노사관계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정의당이나 다른 사람들이 안타까워해야 될 게 노사관계 개선에서만큼은 최소한 정의당이 50% 이상이 나와야 나오거나 돼. 혹은 그쪽에 대해서 유승민 같은 경우는 노사관계 개선에서 이게 사측 입장에서 힘이 나왔다면 서로의 공약 계층의 점수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그런 게 아니고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 40.2%로 노사관계 개선에서 능력이 있는 걸로 나왔던 게 실제로 기업가 출신이고 네. 배경이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현장 노동 운동을 했었던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네. 나올지 어떨지 모르지만 참 어이없죠. 요게 내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선거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히 대선은 미래에 대한 기대란 말이죠. 당연하죠. 여기 지금 보여주는 주제가 그거잖아요. 네. 경제 분야 국정 과제별 성과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네. 누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더 좋아질까, 잘 살게 될까, 문제가 없어질까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압도적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다. 그렇죠. 여기 재밌는 표를 한 번만 더 보시면 예. 기업 출신 안철수가 윤석열보다 더 밀립니다. 경제에서. 그러니까 당연하죠.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안철수의 주식 무능한 테마주 거야. 빼놓고는 경제에 기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안철수보다 유승민이 더 밀려요. 더 밀. 저 경제학 사람 심지어- 박사라며. 맞아. 경제학 박사인데. KDI 출신이고 KDI는 이로써 그냥 엿된 겁니다. 그 유승민보다 홍준표가 더 밀려요. 아니 그래도 준표 형은 이제 당에 복귀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쪽 당의 대선 주자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이거 박수 보내줘야 될 일입니다. 하긴요 뭐. 오늘도 가자마자 윤석열 저격해 주시고 참 훌륭한 분이에요. 갈라치기 하기엔 딱 좋은 대상들이 그럼요. 되더라고요.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표로는 안 보여드리는데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45%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됐어요. 이거는 역대 없던 일이거든요. 지금 이 지표 조사만 놓고 보면은 45%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민주당이. 아니 대통령은 외교 분야에서 빵빵 터뜨리고 백신 등등으로 그 안정적인 전국을 만들어놨는데 이럴 때 180석의 민주당이 민생 관련 법안들을 펑펑 통과시키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 막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오늘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80%가 뭐야 80%가. 그래서 이거 하나 네. 주저앉히지 못하는 거야?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요. 저희가 개혁이 민생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사 앞에서 소리를 질렀던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개혁을 주저하게 되면 이 민주당의 중심에 있는 핵심층이 흔들리게 돼요. 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결국은 주변 사람들도 모이지 않게 되고 이 대통령 레임덕으로 가는 것에서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게 외부에서 흔들어서 레임덕이 오는 게 아닙니다. 차기 권력 그것도 같은 지역 내에서 누군가가 흔들게 나가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김성수 평론가 얘기했던 대로 차기 권력이라는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이런 양반들이 정부를 흔들지 않아요. 예. 그런데 스스로 발을 걸어서 자꾸 쓰러지고 있는 게 민주당이에요. 아니 진짜. 지금 대통령이 홍남기냐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나 당부를 했어. 그러면 야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작자들이 똥파리들인데 똥파리들이 홍남기를 갖다 겁나 빨아주고 있거든. 겁나 빨아주고 있는데 생각을 해봐. 대통령이 3번 이상 당부를 했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라고. 그런데 홍남기가 그걸 혼자서 막고 있잖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앵앵거리는 놈들이 어떻게 홍남기를 빠냐? 제정신이야? 여기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새로 들어간 총리가 그거 막으라고 한 겁니다. 총리가 들어가서 경제부총리 하나 휘어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무슨 총리야 그게? 정부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늘 예상됐던 것이긴 진짜? 한데 지금 있는 라인에서 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자꾸 얼굴 내미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이철이라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 양반 빼놓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죄다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고 웬만한 거에서 중도를 지키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될수록 대통령한테 누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쌓이면
퇴임 후에 공격거리가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아, 그 봐봐요. 이철이란 그분이 25살짜리 대학생을 갖다가 거기 청년 비서관에 앉혀야 된다고 하고 그 청년이 그렇게 능력이 많다고 역설을 했던 분이시죠? 그 양반은 뭐 조국하고 누구 깐 거 말고는 한 게 별로 없는 분인데 올라가긴 했지만 에이, 그나마도 방송하셨잖아. 그런데다가도 또 청취율 답답하거는 0%대 방송 많이 이렇게 하시잖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나쁘려고 그러면 점수를 잃으려고 그러면 하는 게 원래 남녀 둘 뽑으려고 그러는데 남자는 통과를 못했어. 그 변명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게 듣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오직 못난 놈을 했기에 라는 얘기처럼 되는 거죠. 또 진짜가 아닌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게 지금 대통령께서 나서서 하게 되면 사실은 당 새로운 대표도 나왔고 대선 후보들도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비켜주는 쪽이긴 한데 저는 대통령께서 더 나서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대로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현상 때문에 그걸 의식해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똥볼 차는 케이스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그래놓고 봐도. 아니라고 위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의당에 유호정이 들어가면 청년들이 와 청년 들어갔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뭐 저런 애가 국회의원이자고 더 등 놀리거든요. 그럼요. 근데 행정관도 아니고 비서관으로 임명한 건 내가 보기에 엄청난 오바라고 보고. 맞아요. 그분 자체가 조국 비판하고 이낙연 총리 캠프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뭔가 좀 그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되게 단편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80%까지만 주겠다고 하면요. 골 때리는 게 상위 부동산 2%만 종부세 내겠다고 하잖아. 네. 그 나머지 깎아주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상위의 80%까지만 주면 20% 안에 진짜 1원이라도 많은 사람들은 못 받는 거잖아요. 예.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돈 주는 게 난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저는요 오늘 상위 20%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그 티타임을 갖다 가졌어요. 제일 열받아하는 게 뭔지 알아? 딱 앉자마자 하는 말이 요즘 하는 거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아주 끝까지 간 것 같아. 끝장 뭐 골로 간 것 같아. 이러면서 딱 꺼내는 얘기가 25세 그 비서관 만들어준 거.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왜 나는 못 받느냐는 거. 이 두 가지야. 그러면서 그러죠.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린 열심히 해서 부자 된 것밖에 없어 종부세 미친 것도 내고 여러 가지 부담했는데 왜 우린 이렇게 악의 축으로 만들어 놓느냐. 그래 갈라치기 해가지고 얼마나 가는지 보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그 위에 계층에 그게 민심이에요 그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자, 그러니까 많습니다. 지금 MBS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 올라서 45%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재밌게 볼 게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에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MBS에서도 윤석열 다음으로 유승민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예. 9%로 지금 예. 치고 올라오고 있고 문제는 이 MBS 여론조사에서는 지난주에 뒤집어졌었거든. 국민의힘이 1등, 예. 더불어민주당이 2등이었는데 이번 주 다시 또 뒤집어졌습니다. 32%, 30%인데 이러면 저쪽 대선 주자가 빌빌거리고 그 안 된다는 금이의 X파일, 그 X파일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 민주당이 뭔가 좀 시원하게 CCTV 쏘고 그렇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쏘고 가면 그렇지. 지지율 더 오를 텐데 누가 예를 들어서 이 지지율이 오르는 게 싫은 사람이 있나 봐요. 당연하지.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지율을 방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냥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소리내고 오리처럼 제대로 날지 못하고 뭐 이러면 오리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죠. 얼핏 보기에는 그 전에 총리였었고 평소에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게 소신이라고 했던 분들의 그림자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딴에는 그분 빨리 경쟁하고 손절해야 민주당하고 대권 창출하는 거예요. 찌라시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하면 이런 것들도 있죠. 예컨대 거칠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여당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서 못해먹는 건 많고 나 소리 지를 때가 좋았어 해서 나 근데 이 사람이 되는 꼴은 못 보겠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밀어준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 절반의 절반만이라도 이런 루머의 말이 사실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면 좀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대놓고 말해요. 이낙연 지지자들이 답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나는 대통령 못 돼도 좋아.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나는 총리하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민주당 내에 있다면 그 사람을 빨리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했었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이거를 갑자기 물론 이 보도가 100% 사실이라고 저는 믿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아경제 같은 언론에서 먼저 터뜨리고 다른 언론에서는 지금 협상 진행 중이다. 그 후에 한참 후에 나온 뉴스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언론 쪽에서 보면은요. 그 검찰반 소식 받아 쓰는 매체들이 있었잖아요. 기재부발 뉴스 받아 쓰는 소식들도 있어요. 기재부발 그러니까. 뉴스로 나오는 데가 그 악영 뭐 이런 사막 맞아요. 이런 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 놓고 볼 때는 기재부가 하고 싶은 말은 맞아요.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거는 정부는 이라고 하면서 일개 부총리와 기재부의 입장일 뿐인데 원래 각 부처가 서로 예산 따먹게 하고 소리 지르는 건 아는데 언젠가부터 지들 무슨 금고지기가 아니라 금고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정말 짜증나요. 아니 그러니까 20%를 더 준다고 전 국민이 다 주면은 큰일 납니까? 그러니까. 그래봐야 그거 때문에 몇 조 상관이거든요. 그 명분에 고집해가면서 선택했던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런 아니, 거에 소신. 왜 소신을 심지어 그런 나머지 데서. 80%가 4인 가구로 125만 원을 갖다 아직까지도 가구 얘기하고 앉았어 진짜. 개인을 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몇 번을 해 지금. 다 이미 자료로 입증이 돼가지고 그걸 다 들이매줬는데도 가구 얘기하고 앉았어. 4인 가구가 몇 가구나 되냐고 지금 전 국민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각종 보도를 보면 오히려 기재부의 언론 플레이처럼 보이거든요. 기재부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론을 못 냈다고 하니까 민주당 이거 쟁취 못하면 그냥 나가 뒤져라. 그렇지. 이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푸시를 해줘야 돼요. 당연하죠. 아니 이거 지지율 오르는데도 최고의 좋은 점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쪽은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이 다시 올라서고 있는 그 반전 모멘텀에 또 왜냐하면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 이건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기재부가.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 또 욕먹어요. 저번에 왜 그 재난지원금 한 번 주고 나서 다음에 계속 선별하면서 아직까지 나눠주지도 못해가지고 아직도 못 나눠주고 아직도 못 있는데.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게 소신이었던 분이 워낙 그쪽을 강력하게 하셔서 지금 민주당 이미지가 엉망이 됐다고들 얘기하고 그거 이유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장 많은 말이 이거잖아요. 우리 보고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집니다. 진다고. 이렇게 하면 대놓고 민주당이 선거 포기하는 건가요?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할 거면은 차라리 지는 게 나아. 그리고 나서 연정하자 그러고 총리를 갖다가 먹을래. 그러면 나는 총리를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니라노. 라는 루머들이 있는 거죠.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은 개인당 지급하기로 했고 이번에 뭐 세대전도 주는 게 아니라 개인당 적게는 25만 원, 많게는 30만 원 주기로 지금 기재부하고 협상을 한 건데 예. 아시아 경제 등의 보도는 오보였다고 명백히 이야기를 했네요. 민주당에서. 예. 그리고 국민들 가운데서 지금 선동하는 게 4인 가족도 100만 원, 5인 가족도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엔 5인 가족은 125만 원 준다. 이런 걸로 사람들 장난질 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장난 개인으로 주면 되는 거야. 개인으로 25만 원 줄 거 20만 원 줘도 우리는 좋아할 테니까 전 국민을 하세요. 5만 원씩 떼가지고 전 국민 나눠주면 되겠네. 그리고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세금 더 낼 건데. 이 얘기는 해드려야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왜 경질을 하지 않냐 그 얘기는 윤석열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임기제가 아니어서 홍남기 같은 경우는 잘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많은 거 아는데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수치가 좋고 아직 일반 내수 경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안 살아나서 그렇지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돈을 절대 안 풀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저쪽은요 진짜 부채율이 엄청나게 높은데 우리는 100도 안 됩니다. 40에서 60 향해 가는 것도 불안하다는데 저쪽은 200을 넘어선 나라들도 많은데 그렇게 돈줄 쥐고 있다 보니까 성적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자르게 되면 자기가 뽑았던 부총리가 잘못된다거나 혹은 자율성을 밖에서 그 자리에 누가 가겠냐라고 나오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1년도 안 남은 이제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실제 따지면 한 7, 8개월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말을 들어 줘먹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라도 누가 가사 좀 때려주고 패좀 했으면 좋겠어. 작게 나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김성수 씨의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김민석 의원 전화 왔는데. 네, 받아보죠. 받으세요. 저 방송 중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소리가 무음으로 돼 있어서 못 들었어요. 아 예. 지금 CCTV요. 수술실 CCTV. 네네. 지금 왜 이게 미적거려지고 있는 거예요? 미적거려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우선 그동안에는 안 자체를 못 만들고 있었고, 그러니까 법안을 이제 최종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령 뭐 수술실 내에 설치한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등등등등. 그다음에 뭐 환자 동의가 있어야 촬영한다 등등의 이제 안을 만드는 과정이었고, 더 큰 문제는 이걸 법안 소위에서 다루는데 소위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에요. 아. 어쨌든 법안 소위를 거쳐야 그다음에
전체 상임위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법안 소위에서 일단 거기 통과를 안 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그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의협이라든가 이런 쪽도 설득을 해야 되죠. 예. 지금 뭐 언론에서 여론조사 같은 거를 하면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는 경우도 있고 안 밝히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입장을 안 밝혀요. 상임위원장이니까. 근데 입장 보류라고 나오대요. 그러니까 입장 보류가 아니라 응하질 않아요. 어차피 뭐 입장이 뻔한 건데 제 입장은 근데 그거를 상임위원장은 마지막에 어차피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입장은 명확하지만 굳이 뭐 그걸 언론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당론도 있고 또 저희 의원들이 여러 번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수술실 내부 설치에 대한 입장은 우리 쪽은 뭐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 그런데 위원장님,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가령 뭐 보관할 거냐, 어떻게 뭐 예를 들어 뭐 네트워크 있는 걸로 할 거냐, 뭐 폐쇄로로 할 거냐 등등 이런 등등의 문제 등등을 이제 디테일을 다듬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정리가 된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6월 달 안에 근데 통과됩니까? 소위 아까 말씀처럼 소위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소위 위원장 자체를 7월 달이 되면 그게 바뀌어요. 민주당으로? 네. 그럼 근데 7월에 그러면 그때 소위를 처리할 수가, 물론 거기서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항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래도 그렇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그렇게 지금 이번 회기가 곧 마무리되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 전에 소위를 열어라 라고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아무리 저쪽에서 미뤄도 그야말로 이번이 아닌 다음 혹시 이번에 통과를 못 시키면 다음 회기를 넘기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야죠. 예, 예. 이번에 해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게 전반기 후반기로 해가지고 소위 자체를 저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지금 그런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소위의 위원장한테도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상임위 위원장은 앞으로 전혀 안 주신다고 그 약속을 해주셔야 되겠네. 아니 소위 하나를 줘도 이렇게 걸리고 있는데. 그렇죠. 7개 위원장님.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혹시 보건복지도 포함됩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김민석 의원님 네, 그리고 들리세요? 저희 지금 곽동수, 김성수, 푸나 이렇게 셋이서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네네네. 저기- 네. 아까 전화 못 받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뭐 이게 무음으로 해놓으면 못 볼 예, 때가 있는데 예, 이렇게 예. 보다 잠깐만, 보니까. 질문 하나 있대요. 질문. 네네네. 그 부드러운 거 말고 좀 세게 밀어서 6월 말에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쪽은 대놓고 나는 반대다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이라도 입장을 밝혀주고, 이게 사실 골키퍼 없이 페널티킥 차는 상황이라고 저희끼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경기 시간 끝나면 처리해도 점수 못 얻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 이건 뭐 계속 미룰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계속 미루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입장을 썼어요. 그래서 예. 마지막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위원들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어쨌든 소위를 거쳐야 되고, 우리 복지위를 통과를 해도 또 법사위로 가야죠. 저쪽을 참여 안 시키면 법사위 또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신속하게 가려면 우리가 참여를 시키고 하는 게 좋죠. 근데 묘한 것이 야당 분들이 반대를 안 한다고 하면서 계속 딴 얘기를 하는 지금 거예요. 입구에 달자 그러죠? 수술실 입구에.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물론 입구에 달자고 하고 안에는 이제 자율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그건 뭐 굳이 그렇게 법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갖고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법안 자체는 수술실 내에 다른 것을 명기하는 쪽으로 우리가 안을 정부하고도 알겠습니다. 해서 예.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오는 거죠? 이거 우리 민주당이 관철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보건복지 소관 맞나요, 근데? 아니 그것은 뭐 그런 건 아니죠.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이제 CCTV 상황은 네, 답답해서 네, 전화 드렸고요. 아니 예. 근데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죄송해요.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선생님? 분들 말씀은 사실은 예. 이게 좀 울려서 잘 안 들려요.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상황은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상임위 건너가면 또 법사위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이 계속 단독 통과를 시키면 명분에서 계속 명분이 걸리게 되니까. 좀 기다려 준다는 건데. 그게 답답한 근데 거죠. 그거를 그만둬야 된다고 하는 게 예컨대 누가 길을 막고 있어요. 제가 맡고 있는 상황하고 성수형이 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나이도 많고 힘도 없으니까 밀치고 들어가겠지라고 하는 쪽에 성수형이 맡고 있으면 딱 안 되는구나가 돼서 손을 딱 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당은 작정하고 이거를 질질 끌거나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6월만 지나면 자기들끼리 잘했어 하는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이걸 왜 이렇게 순둥순둥하게 넘기냐고요. 이건 실제로 뭐 절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지. 자, 일단 알겠고요. 이준석 씨를 보면 알잖아요. 그냥 얘네들은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을 달라요. 그 이야기 확실히 일단 다르지. 하시고. 네. 자, 어쨌건 지금 민주당하고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 제가 내리는 결론은요. 자동응답 ARS는 분명히 윤석열이 높게 나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는 너무 튀었고요. 예. 전체적인 흐름은 자동응답 ARS에서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을 지금 앞서는 결과물도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좀 더 정확히 보시려면 자동응답 ARS하고 상담원 전화 면접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재명은 그럼 왜 30% 이상을 치고 올라가지 못할까? 이 지표조사에서 30% 이상이 되면은 확실하게 승기를 잡고 그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왜 30%를 못 넘을 것 같으세요?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게 되면 동력을 얻기 위해서 민주당이 잘못한 걸 짚으면 핵심 지지자들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예. 바로 그 부분이 지난번 계속 대선 때 나왔던 문제점인 그러니까 걸 알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지사가 정확하게 대권 주자로 낙점이 되면서 그를 중심으로 정책과 공약을 갖다가 계속 선전해 나가면서 사람을 설득해 나가고 한 팀이 되고 그러면 시너지가 될 텐데 팔을 못 갈고 계속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갖다 계속 주저앉히고 있는 겁니다.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 어떤 국정 철학 위에 어떤 정책들을 펴나갈 것인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판을 봐갖고 어떻게든 끼어들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고 국민의힘당을 상대하면서 참. 근데 이런 얘기 하나 또 드리고 싶네. 이제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각 진영의 2위 주자가 중요해졌어요.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3강이었다가 이낙연 총리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대안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2위 주자가 누가 되느냐는 그들끼리 경쟁하기 나름인 거고 혼자보다는 2위 주자가 더 든든하게 받치고 있어야 그 진영이 그럼요. 이긴다는 거지. 그거는 당연한데 2위 주자로 지금 떠오르는 분이 있잖아요. 있죠. 그럼 그쪽으로 추추 밀어붙이면 트레인. 되지. 수트 트레인. 추신수야.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폭락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원 정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된다는 X 파일이 떴고 뭐 그런 차원이 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안 되겠네 하고 이제 됐다 찾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있고 윤석열은 지금 29일 날 네. 현충사에서 윤봉길 네. 기념관 아니에요? 네. 윤석열 기념관. 윤봉길 그래서 기념관이에요. 같은 파평윤 씨라고. 후지다 네, 정말. 진짜. 그리고 그쪽 당에 윤봉길 따님이 있으시잖아. 그렇다고. 예. 결국은 다음 주에 화요일로 해놨다는 것은 월요일 날은 일단 다른 조사가 발표됩니다. 화요일 날 돌아간다고 하게 되면 목요일 날 결과치에서 이걸 만회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7월 2일 날 선고가 있지. 장모님 선고가 있어. 같은 주 금요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윤석열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얘기 짧게만 할게요. 윤봉길 손녀 죄송합니다. 저는
윤석열이 대권을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고 지금 하는 거 보면 그 주변에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각적으로 반응해가면서 어떻게든 유진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폭락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도와주고 있고 본인이 대통령의 뜻을 갖고 밀고 나가는 것까지도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고 나발이고 없이 한밤중에 밤 10시에 주정하는 모습으로 사진 찍히고 그것만으로도 벌써 꽝인데 윤석열에 대해서 29일에 뭔가 큰 발표가 있을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다. 예. 말실수는 안 해서 지평선이나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요. 부끄러워. 어디 내놓기 부끄러워서. 아니 근데 진짜 골 때린 것은 기자들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등신들도 아니고 야 생각을 해봐라. 지금 29일 날 무슨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기자들을 갖다 조금이라도 생각해주고 배려하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그걸 발표하는 게 맞니? 그 행사를 갖다 어떻게 준비할 거고, 기자들한테는 어떻게 대응할 거며, 어떤 식으로 그 식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 그 사전에 조율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이게 준비된 정치인이지. 이게 무슨 갑자기 그냥 그 자다가 깜짝 깨어나가지고 그냥 무슨 계시를 받아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진짜 무당이 속초에 사는 신도사를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그 신도사님이 그냥 낙점을 해주니까 그냥 되는 거야? 아마 이 자리에 정청래 의원이 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노태우의 6.29 선언 같이 뭔가 민주화의 거를 붙잡으려고 윤봉길서부터 컨텐츠가 없으니까 그런 날 받아가지고 6.29였어? 6.29잖아. 근데 그러네. 그날 홍준표 가 대선 후보 나오는 그걸 한다고 하니까 그걸 누르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6월 29일 날 뭐 다른 얘기해 가면서 어떻게든 나오게 될 때 이 윤석열의 짓거리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보게 되면 여전히 윤석열에 뭔가 쓰인 사람들은 지지하겠죠. 근데 NBS에서는 저는 더 떨어질 거라 예상합니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7월 2일 날 선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해.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은 윤석열 자체가 어떤 꽃가마 타고 뭔가 분위기 좋은 상황에 출마 선언하는 게 아니라 이 출마 선언의 타이밍을 실기하다 보니까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이미 국민의 지임 내부에서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치고 올라오는 주자가 생겼고 가장 타이밍을 그러니까 정치는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은 진짜 이상하게 지금 못 잡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요. 타이밍은 됐고 넥타이나 똑바로 메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놈의 거 엑스파일 갖고 넥타이 터져 제대로 메고 본 나오니까 적도 그냥 없어. 그거 덮어보려고 그냥 이슈 덮기 이걸로 가고 있는 건데 너무 이게 검찰 때 하던 그 방식이야. 한동훈도 없으니 얼마나 외롭겠어. 한동훈이 여기까지. 나서서 그걸 편집국장이 여기까지? 그걸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합시다. 젠장. 자, 윤석열 씨, 저는 이제 흐름을 보니까 열심히 뛰다가 낙마의 분위기도 느껴져요. 이 흐름이면 낙마해요. 지지율 15% 밑으로만 떨어지면 후보 교체로 바로 나옵니다. 낙마. 여기까지 후보 하겠습니다. 교체는 이미 네, 준비해놓고 네, 있잖아. 네, 최재형.